corruption on the rise. Mexicans flee cartel violence, seeking the American dream. One must ask, is the dream still alive? White supremacy rising as disinformation spreads. The NFFA voted back into power again. The new founding fathers immediately reinstate the purge.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are left behind. 찰리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무겁고 지친 발로 광막한 황야 위를 힘겹게 걷고 있는 한 쌍의 부부. 이들이 걷는 길 앞에는 멕시코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국경 장벽이 바라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윽고 두 사람이 당도한 곳은 코요테들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숨돌릴 새도 없이 땅굴로 내려간 후안과 아델라는 생에 다시는 없어야 할 중대한 고비를 앞둡니다. 카르텔이 파놓은 땅굴은 미로와도 같아서 길잡이와 행렬을 놓치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거니와 출구로 나가더라도 수비대에 붙잡히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허사가 되고 마는 건데요. 다행히도 두 사람은 무사히 굴을 빠져나와 월경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두 사람은 텍사스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요. 근면 성실한 아델라는 사장 다리우스의 눈에 들어 정육원에서 관리직으로 승진합니다. 아델라의 남편 후안도 텍사스주에서 손꼽히는 거대 목장에 들어가 남다른 재주로 대부호 케일럽 터커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 덕에 터커의 아들 딜런에게는 시세움을 받고 있죠. 그리고 터커는 그런 아들의 속내를 일찌감치 들여다보고 있었으면서도 못난 아들의 감정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인데요. 그 탓에 딜런의 시샘은 나날이 더해져 가기만 합니다. 아들로서 부친의 관심이 엉뚱한 사내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게 빈정상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좋지 못합니다. 바로 이 다음 날이 숙청의 날입니다. 후안과 아델라는 지금의 생활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가난과 카르텔에 쫓기며 살던 엊그제를 떠올리면 지금은 성공한 삶이나 다름없죠. 반면 고문의 맏아들로 태어난 딜런은 교만한 인물입니다. 풍요에서 비롯한 권태가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그가 남미인들의 삶과 정서에 공감할 리가 없겠죠. Baby Emily's just trying to be nice and help out, right? So you're being a little bit rude. I don't even know if I want our kids speaking Spanish in this house. We don't need to meet Anna's sister, Emily. 애당초 후안과 딜런은 상극인 것입니다. 다음 날 숙청의 시간을 반나절 앞두고 딜런이 후안에게 시답자는 트집을 잡아 지붕거립니다. 한편 아델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맞는 숙청의 밤을 앞두고 태평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토막난 몸뚱이들이 아이들이 뛰노는 공터 한복판에 내걸리는 도시에서 살았던 터라 폭력에 익숙한 것인데요. 그런 아델라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마을을 서서히 잠식하는 적이와 살기를 감지하고는 곧장 몸을 숨깁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터커는 인부들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중입니다. 후안에겐 요긴하게 쓰일 돈입니다. Your son doesn't like me because I'm Mexican. I don't know either. I always taught my son to be a proud American. Maybe I didn't really teach him what that meant. I don't even know if I know what that means anymore. Proud American. I want to give you a damn
purge protection bonus. Stay safe. We are now just 1 hour away from the annual purge. As always, home is the best place to be, and we sure hope you're not out there stuck in traffic. May God be with you all. 숙청의 밤까지 1시간을 남겨두고 정부의 공고 지침을 무시한 채 집을 떠나는 후안과 아델라. 두 사람은 지금 숙청법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대피소로 피신하려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을 방어하기 힘든 사람들이 국리 끝에 한 푼 두 푼 모아 전문 인력의 보호를 받는 장소를 따로 마련한 것인데요. 후안과 티티가 받은 특별수당은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Captain, you're happy when the job's done? Are you good for it, TT? Make yourself at home. 규칙은 하나만 재조정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례 숙청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10계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해를 가할 수 없다. 폭발물을 제외한 모든 민간무기 사용을 허용한다. 끝으로 해당 시간에는 치안, 신화, 의료 등 모든 응급 서비스가 중단된다. 소름 돋는 사이렌 소리가 꺼지자마자 검붉은 얼룩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마을. 선량한 사람들에겐 말맞다나 공포의 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와중 아델라만이 희망과 기대로 생명력이 넘칩니다. But America is everything. America is Mexico. America is Africa. America is Italia. We can take it all. We can learn it all. And we can embrace it. 그리고 그 시각 딜런은 생겨먹은 것과는 다르게 집구석에 얌전히 처박혀 있는데요. 사실 그는 이날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숙청법 반대자입니다. 단지 아버지의 인정에 굶주린 탓에 심보가 삐뚤어진 가여운 사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아내와 뱃속의 아기도 있습니다. Fuck the purge. Fuck the NFFA. This is our country.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온 도시를 가득 메운 피비린내와 발사연이 시청자들의 광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때 아델라가 있는 대피소 바깥에서 한 차례 소란이 벌어집니다. It's my first purge. What you expected? Well, there's parts of Mexico that sound like this every night. NFFA가 재집권하며 숙청의 날을 부활시키자마자 나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직화된 이들은 대규모의 신구구주의 세력입니다. 일명 퍼거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You'll start a war and put all your people in jeopardy. We will not stop until our great nation has been fully cleansed. We will no longer tolerate foreigners raping and pillag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 not. 뿌연 밤빛이 가시고 동이틀역까지 이어지는 광극. 이윽고 살인축제의 끝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며 후안과 아델라 그리고 터커의 가족은 광란의 밤을 무탈하게 넘깁니다. Art, come on, let's get to work. Sis, come on, let's go.
The day after the purge should be a holiday. Another day, another dollar. 그러나 살았다는 안도와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복귀한 사람들은 마을을 휘감고 있는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몸소 깨닫는데요. Where is everybody? 그 긴 세월 동안 피와 사륙이 주는 쾌락에 찌들어온 숙청자들이 자본과 유색인종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신조로 연대를 확장해오다 급기야 고삐가 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증오의 온상인데 드옥들을 기반으로 급속히 팽창한 이들 세력은 어느새 정보조차도 손쓰기 어려울 만큼이나 거대한 무장 집단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제 숙청자들에게는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목장일을 하던 이 청년이 덕막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터커에게 이빨을 드러낸 것도 그가 소속한 급진 세력의 신조 때문이고 그것의 실체는 가진 자들을 향한 맹목적인 징후입니다. 제따는 철학을 가졌고 정의를 외치지만 그 모두가 궤변과 망상일 뿐 그는 그저 피에 굶주린 들깨에 지나지 않습니다. You're right, Kirk, you're right. The way the rich get rich off the backs of the poor. The way it's been ever since we robbed this land from the Native Americans. You know who created the purge, don't you? A bunch of fat, rich businessmen in Washington, D.C. So what would that make you, Kirk? Copy that. On our way. 결국 이 나라는 불과 하루낮 사이에 내전의 참화로 시커멓게 그을립니다. What's going on, Darius? I don't know. People are still purging all across the country. Ever after purge is popping up all over social media. Continuous purging done. That is a 30-06. That is a clock. It's American music, motherfucker. 터커 가족 덕분에 기적적으로 아내를 찾아낸 후안. 일단은 눈앞에 트인 길로 무작정 달려보지만 정부가 벌써 계엄령을 선포하고 육군을 투입했을 정도로 나라 전역이 쑥대밭이 된 판국에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보이질 않는데요. Let's grab everything we can. Various hashtags, too much hate, one day not enough, are all over the internet to emerge from the ashes to hate, freedom to... I'm scared to have my baby in this world. The NFFA, the ever after flag will be... We're in this together. 곧 있으면 기름을 넣기 위해 수청자들이 이곳으로 다시 들이닥칠 터. 이때 TT가 때마침 라디오에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건집니다. 내용인즉슨 Due to the waves of violence currently sweeping the U.S., Mexican President Leon Garcia Soler and Canadian Prime Minister Sophie Puech are opening their borders for the next 6 hours. Mexico and Canada will take in anyone from America unarmed and give them sanctuary until order is reestablished in the U.S. 폭력과 범죄로 매일매일이 악몽과도 같았던 나라를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지 불과 10달.
이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아델라는 헛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후아는 이 상황을 도리어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편함을 떨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느닷없이 총뿌리를 겨눌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나 자신을 미워하던 딜런과 과연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인데 궁금증을 참지 못한 후안이 딜런의 의중을 슬쩍 떠봅니다. You don't like me, do you, Dyl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Juan? Come on, be honest. I got no problem with Mexicans. But I will say I don't understand your culture just like you don't understand mine. God's honest truth. I don't think white people are any better or worse than anybody else. But this I do believe. We should all just stick with our own. Just leave each other alone. You might be right. But we are together now. 이제 동지군요. 국경 폐쇄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3시간. 시간은 넉넉하지만 가는 길이 문제입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매한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군의 탱크 포격으로 일행에서 떨어져 나온 두 여자. 그런데 아델라는 카르텔에 대항하는 자경 단원이었습니다. 호락호락한 여자가 결코 아닌 것이죠.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쪽에서 벌어집니다. 수청자들에게 둘러싸이며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이 지역을 장악한 수청자들의 절반을 통솔하는 우두머리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Why don't we give our fellow Americans here an opportunity to redeem themselves? You kill the brownies, and the two of you can live. Fuck you, redneck. 결국에는 TT가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때마침 미군의 개입으로 남은 일행은 이 위기를 용케 모면하지만 이 일이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인들만의 이정표를 따라가던 아델라와 후아는 한자리에서 극적으로 만나는데요. 이때 뉴스에서 아주 심각한 소식을 보도합니다. 내용인즉슨 미 정규군이 수청자들에게 밀리다가 기지까지 잃고는 퇴각했다는 것. 그간 도심지에서 해마다 사륙전을 펼쳐왔던 수청자들이 시가전에서 정규군보다 우위를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따로 없는데요. 이 사건으로 국경은 긴급 폐쇄되고 요행스레 한 부족민의 도움으로 험준한 석산의 비밀스러운 국경으로 향하지만 머지않아 숙청자들의 집요한 추격을 받습니다. 후안의 손에 연인을 잃은 수청자들의 우두머리가 복수심의 혈안이 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은 모두 죽어야 결판이 나게 생겼는데요. 아델라와 남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건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제 끝장을 볼 시간입니다. Let him get close. Wait for it. They're coming. Te amo. Speak English! I will cut your throat! I got him! Pendejo. 천신만고 끝에 멕시코 땅에 발을 딛는 세 사람. 딜런과 그의 가족에게는 이국 땅에서의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새로운 동행자가 있어 두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선 숙청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내일 모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Reports are now coming in that large groups of Americans are banding together and fighting back. 예상했던 것보다는 고만고만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액션씬이 취약했던 것 말고는 굳이 물고 늘어질 구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본 다수의 관객들이 전작에 비해 나른한 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영화 후반부에서 마치 분대 작전을 연상케 하는 롱테이크가 여느 액션 영화들의 명장면들 못지않게 압권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2, 3, 4편에 비했을 때 영화의 배경부터 분위기까지 심심한 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1편의 성공으로 제작비를 늘리고 기껏 확 트인 도심의 밤거리로 나와 동충서돌하다가 어째서 하필이면 총구석을 배경으로 골랐을까 이래놨으니 시각적 오락거리에 한참 흥취를 느끼던 이 시리즈의 고정팬들이 맨송맨송한 감을 받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이쯤 다다랐을 때 그래도 제임스 드마노코 작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랬을 리는 없는데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텍사스에 관한 정보들을 뒤지다가 무얼 하나 건졌습니다. 알고 보니 영화의 배경이 텍사스주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다수의 영화들이 그렇듯이 이 영화 또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반 트럼프 정서로 쓰여진 영화입니다. 네, 이 트럼프가 맞습니다. 해외 정치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국경 장벽에 관한 기사들을 몇 편 보기는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떠들기에는 내심 꺼려지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의 입버릇 중 하나가 모르는 것에는 침묵하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 한마디 삐끗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얼간이가 되는 거죠. 여담으로 국내 정치 상황을 꿰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빡빡할 지경인데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에 관해서까지 들춰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화가 국내 관객들에게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영화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한데 모아 짤막하게 간추려 봤는데요.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 아주 무의미한 짓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충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가 2016년 7월 20일자에 출간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불구가 된 미국. 그 책에 국경장벽을 보강하고 신설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 국경장벽이 그 책의 주요 골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로 멕시코인들의 불법 밀입국을 먼저 꼽습니다. 더불어 멕시코에서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2017년 7월 19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공식 지명되며 책에서 떠들던 그 내용들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됩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국경장벽을 놓고 본격적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요. 트럼프의 논리에는 오류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꼽자면, 첫째, 약 1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추산되는 그 엄청난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한간에는 트럼프가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했던 게 국경장벽 예산을 조금이나마 충당하려고 한 꿍꿍이었다는 주장까지 있는데요. 트럼프가 자국의 국방 예산까지 당겼었던 걸 보면 분명 일리가 있는 추론입니다. 둘째, 과연 바람대로 장벽이 제 기능을 할 것인가? 이쯤에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2021년 1월에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하고 취임일인 1월 22일이 되자마자 서둘러 진행한 일이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특정 지역에서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고 리오 그란데 밸리에서는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 보수라는 알쏭달쏭한 명분으로 국경장벽 건설을 승인한 데 이어 작년 10월에는 사실상 전 지역의 공사를 전면 재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트럼프의 국경장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저로서는 그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장벽을 보강하고 새로 세워도 가난과 카르텔의 등살에 시달리는 멕시코인들과 기타 난민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기필코 국경을 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국경장벽 탓에 월경이 훨씬 힘들어지기는 했나 봅니다. 하지만 카르텔이 관리하는 미립국 가이드들에게 돈만 쥐어주면 영화에서 이미 보셨던 것처럼 땅굴을 통해 국경을 넘는 방법도 있고 장벽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드나들기도 하고요. 참고로 벽의 소재는 콘크리트입니다. 장벽의 높이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거로 이딴 걸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아무리 드높게 지어봐야 말짱 황인 것이죠. 현실이 이미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미립국인들이 카르텔에 지불해야 하는 통행세 부담만 커졌을 뿐 장벽을 짓고 있는 동안에도 미립국인들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22년에는 21년에 비해 그 규모가 무려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립국인들을 포용하는 바이든의 쇼 비즈니스 정책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고 논거와 증거도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각설하고 아무튼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장벽 건설을 강행하고 불법 이민자를 곧장 추방하는 국경 보안 계획을 발표한 주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텍사스 주입니다. 참고로 텍사스의 주지사 그레그 에버슨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정치적 메시지는 이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언젠가 당신들의 교만이 가뜩이나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숨을 조를지 모른다. 그리고 주주제와 부주제가 남았는데 주주제는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야만성이 불러올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 세상의 자멸은 예정된 후순인가? 정령 인간이란 징어를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짐승인가? 부주제의 힌트는 후안과 아델라 그리고 딜런과 후안이 주고받는 대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후안과 아델라가 주고받는 대화의 본 의미는 전통과 문화 그리고 민족주의 또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증오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장벽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인이나 할 법한 발상이지 중국과 일본처럼 문화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국들 틈새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문화와 전통을 포기한다는 건 자멸을 자처하는 짓이죠. 오바마도 언젠가 세상의 화합과 공존을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종교 따위를 버려야 한다는 맥락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건 역사가 짧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드마노코 작가 본인도 이 점을 느꼈는지 딜런과 후안의 입을 빌어 다른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God's honest truth. I don't think white people are any better, worse than anybody else. But
This I do believe. We should all just stick with our own. Just leave each other alone. 이렇게 보기 드문 숨은 명작 제임스 드마나코 작가의 더 퍼지 시리즈를 매듭지었습니다. 다음 속편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영화의 소재 특성상 버무릴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속편이 아니더라도 이분의 다음 작품이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제임스 드마나코 작가의 퍼지 시리즈는 유튜브 따위에서 이렇게 소비하면 안 되는 작품입니다. 2편인가 3편의 감상 소감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이 시리즈를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서사 예술인 것입니다. 취향은 잠시 접어두시고 언제 한번 날 잡아 느긋하게 감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치 못한 예상과 부족한 천재성으로 조던 필이나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화사한 연출과 독보적인 기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만큼 시의적인 작품은 보기 드뭅니다. 유튜브 정체성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장면들과 대사들이 무수하고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숨어있는 또 다른 주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영화도 2주나 3주 뒤에 올릴 것 같습니다.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아마 5월 말일까지는 업로드 주기가 들쑥날쑥 할 것 같습니다. 잠수 채널 아니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넉넉 잡아 3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